같은 구간을 다닌다 하더라도 중간 정차역이 적다면 자연스럽게 열차의 소요시간은 길어질 것입니다. 그럴수록 표정속도라는 것도 낮아지는데, 표정속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열차는 몇 시에 어디서 출발하는 열차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KTX의 최고속도는 시속 300km이고 KTX 이음은 최고속도 시속 260km입니다. 오늘 소개할 것은 이 최고속도가 아니라 표정속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열차의 표정속도란 열차가 운행하는 구간 거리를 소요시간으로 나눈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간에 정차하는 시간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라 하더라도 중간에 정차하는 역이 많거나 정차하는 시간이 길어질 경우 표정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열차의 표정속도는 각 열차마다 모두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운행하는 열차 중에서 표정속도가 낮은 축에 속하는 것은 당연히 지하철 노선이 될 것입니다. 보통 지하철 노선의 표정속도는 시속 30km에서 40km대에 머뭅니다. 왜냐하면 전철 최고속도는 보통 시속 80km 정도인데 보통은 1km 정도마다 역이 있고, 이용객이 많은 역은 정차하는데 소요시간도 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표정속도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호선의 경우 시청역에서 시청역을 한 바퀴 도는데 총거리는 48.8km이고 운행 소요시간은 약 88분으로 2호선의 표정속도는 시속 33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역 간 간격이 긴 경우 혹은 급행열차의 경우는 표정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축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9호선 급행열차의 경우 표정속도는 시속 44km 정도가 됩니다. 반면 9호선 일반 열차는 도중 급행열차를 먼저 보내기 위해 한참 섰다가 출발하는 경우도 있어 시속 27km 정도로 상당히 느려집니다. 전철 노선 중에는 표정속도가 높은 노선으로는 경강선이 있습니다. 직선으로 선로가 대부분 곧게 뻗은 데다가 56km 정도를 가는데 역수는 11곳에 불과해서 이 노선의 표정속도는 시속 70km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운임이 다소 높은 서울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무정차로 운행하는 공항철도 직통열차와 비교했을 때에도 상당히 빠른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철보다 더 빨리 달리고 정차역이 적은 일반 열차로 넘어오면, 즉 무궁화호, ITX 새마을, ITX 청춘을 지나 KTX와 SRT로 오면 당연히 표정속도는 더 올라갑니다. 보통 특급 열차의 경우 열차의 최고속도의 70에서 80% 정도가 적절한 표정속도라고 합니다. 즉 최소 표정속도가 KTX, SRT의 경우 시속 210km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점인데, 우리나라 KTX, SRT 노선에는 이 노선에 부합하는 경우가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고속철도 노선의 경우 출발역부터 도착역까지 모두 고속으로 열차가 달리는 경우가 많지 않고, 원래 계획과는 달리 이곳 저곳에서 생기는 고속철도역 추가 정차 요구가 많아 생각보다 표정속도가 잘 나오는 열차들은 그리 많지 않은 편입니다. 우선 가장 느린 축에 속한 열차부터 빠른 열차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정속도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KTX 노선으로는 가장 최근에 개통한 중부내륙선이 있습니다. 이 노선은 부발역에서부터 충주역까지 56km 정도를 운행하는 노선입니다. 하루 딱 왕복 4회만 운행하는데 다른 KTX 노선과는 다르게 중간의 역들도 모두 정차하는 열차들로, 이 열차를 이용해보면 열차가 출발하고 몇 분 정도가 지나자마자 바로 다음 역에 정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차의 표정속도는 시속 97km에 불과합니다. 사실 이 경우는 현재 중부내륙선 자체가 1단계 구간만 개통한 것이고, 중부내륙선 2단계 구간과 수서 광주선이 개통해야만 이 노선이 활성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다소 특이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동이나 강릉, 동해 방향으로 운행하는 열차들도 생각보다 표정속도가 높은 열차들은 아닙니다. 우선 이 노선에 도입되어 운행하는 열차들은 시속 260km까지 달릴 수 있는 KTX 이음임에서 알 수 있듯이 노선 설계 자체가 시속 300km급으로 다니도록 만들지 않았으며, 서울에서 서원주역까지 구간에서 달릴 수 있는 최고속도는 더 낮기 때문에 이 구간에 다니는 열차들의 표정속도는 보통 시속 100km 정도에서 120km 정도라고 합니다. 그 대신 운임이 다소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청량리역에서 강릉역까지 소요시간은 1시간 40분 정도이고, 이 정도면 서울역을 기준으로 동대구역까지 소요시간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운임을 비교해보면
훨씬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속으로 달리는 구간이 적어 운임 역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KTX를 이용하다 보면 서울에서 부산 혹은 용산에서 목포 등을 오가는 열차라 하더라도 수원 경유, 구포 경유, 서대전 경유 열차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노선은 모두 고속선을 이용하지 않고 중간에 기존 선을 따라서 운행하는 경우로 당연히 일부 구간은 고속으로 열차가 다니지 않아 표정 속도가 낮아집니다.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KTX의 경우 기존 호남선을 이용하는데 굴곡이 많은 구간이 많기 때문인지 표정 속도는 110km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구포 경유나 수원역을 경유하는 열차들의 경우 표정 속도는 130km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전라선, 경전선을 다니는 열차들의 경우 전라선의 경우는 익산역까지, 경전선의 경우 동대구역까지는 고속으로 열차가 달리지만 전라선 익산에서 여수 엑스포 구간과 경전선 동대구역에서 진주역에 이루는 구간은 고속으로 달리는 구간이 아니고 중간 정차역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표정 속도가 낮아집니다. 이 구간에서 그나마 정차역이 적은 열차들의 표정 속도는 시속 140km 정도라고 합니다. 다만 서울역에서 포항역으로 가는 KTX의 경우 동대구역에서 포항역까지는 시속 300km로 운행하는 고속선 구간은 아니지만 중간 정차역이 없어 상대적으로 표정 속도가 높은 편으로 빠른 열차는 보통 시속 160km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서울역, 용산역 혹은 수서역에서 부산, 광주 송정 혹은 목포역으로 가는 경부 고속선과 호남 고속선의 KTX, SRT 표정 속도는 얼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알 수 있듯이 중간 정차역이 많은 열차들은 아무리 고속으로 열차가 다닌다 하더라도 표정 속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부산역으로 가는 KTX 중 중간 정차역이 가장 적은 열차는 대전역과 동대구역만 정차하는 열차로 2시간 15분 정도가 걸리는데 이 열차의 표정 속도는 시속 185km 정도가 나옵니다. SRT 역시 대전역과 동대구역만 정차하는 열차의 표정 속도가 시속 185km 정도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표정 속도가 가장 빠른 열차는 바로 이 구간을 다니는 열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운행하는 열차 중 표정 속도가 가장 빠른 열차는 바로 용산역에서 광주 송정역으로 향하는 KTX 425열차가 있습니다. 이 열차는 용산역을 16시 10분에 출발해서 광주 송정역에는 17시 40분에 도착하며 중간에는 익산역 단 한 곳만 정차합니다. 그래서 이 열차의 표정 속도는 시속 200km에 달한다고 하며 현재 운행하는 KTX, SRT를 모두 포함하여 가장 표정 속도가 빠른 열차입니다. 이렇게 정차역이 많아질수록 같은 구간을 달린다 하더라도 열차의 표정 속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차의 가감속을 빠르게 하여 역에 정차할 때마다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는 최고속도 320km급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가 몇 년 안에 선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차역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KTX의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